있습니다. 오늘 사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많아요. 많은데, 어차피 뭐 매일매일 방송이 되기 때문에 천천히 말씀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언급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번에 이제 그 에이펙 관련해서 지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니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제 활동이잖아요. 금융, 경제 활동. 이게 이제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에이펙에 어떻게 보면은, 주요한 관심사는 결국에는 AI.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기존에 내용을 받아보신 분들, 네, 어서오세요. 받아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에이펙 관련해서 저희가 이벤트를 조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언급을 좀 드리고 본론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진리를 가동시키는 분들이 지금 계시겠지만 이번에 에이펠 관련해서 진의 역할도 또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끝나는 이후 여러분들이 또 진리를 5천 달러 이상 그 보스테피 그러니까 이제 수익주기 상품, 수익주기 플랜을 가동을 시키시면 그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추가 지원금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좀 하시고 이 자체가 지금 다 맞물려 있어요. 에이펙이 뭡니까? 결국에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공동체 협력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의 이번에 이제 가장 큰 테마는 AI거든요, AI. 그래서 이제 AI 관련된 누가 이렇게 선도를 할 것이냐. 물론 지금 뭐 미국과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선도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판도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이 여러분들이 이양하시는 거 이벤트가 되기 때문에 이벤트가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인도적으로 이러한 어떤 경제 관련된 것들, 금융 관련된 것들, 특히 인공지능, 그 다음에 뭐 자동화,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언급을 말씀을 드리고, 또 추가적인 이벤트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경주,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되게 큰 이벤트예요. 물론 1년에 한 번씩 진행은 되지만, 그래도 전개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큰 이벤트다. 그리고 지금 뭐 잘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한번 응원을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진이와 함께 경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벤트 꼭 받아 가시고 챙겨 가시고 그 다음에 내용들에 대해서는 고객센터에 문의를 주시면 또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어제의 시간 이후로 오늘 이제 말씀드릴 좀 부분이 뭐냐면은 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돼요. 자, 기존에 요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 배경 지식으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투자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채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주식 또는 화생상품,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금이나 이런 것들, 원자재, 그 뭐 이제 원자재라고 합니다. 이것도 뭐 상품이라고는 하는데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 금융시장에서 큰 축을 담당을 했어요.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모든 투자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다 저 안에서 이루어져죠.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이 지금 진의를 통해서 알고 계시는 암호화폐. 자, 요렇게
투자 시장이 나온 거예요. 자, 원자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금이나 아니면 석유 이런 거고, 뭐 주식의 기존의 전통적인 주식시장, 그 다음에 채권, 안정적인 채권, 그리고 이제 들어온 게 암호화폐. 이제 요렇게 한 4개 정도의 투자 상품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돼요. 그게 봤을 때. 그러면은 이제 뭐 리스크가, 그러니까 리스크 측면, 그러니까 위험도, 그러니까 선호도 이런 걸로 이제 봤을 때, 일단은 채권, 제일 안정적이죠. 그리고 주식, 원자재, 암호화폐, 이렇게 따지는 조금 뭐 위험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환율은 빼겠습니다. 환율은 외환시장은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요런 이렇게 전반적인 금융시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자, 요 안에서 ETF라는 상품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어, 자, 많이들 들어보시죠? ETF.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왜냐하면 제가 저번 시간에 주택연금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좀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장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만큼 돈이 되는 시장이긴 해요. 한데, 자, 인기 있는 상품이다. 또는 한 번이라도 들어본 어떤 좀 대중적인 상품이다라고 해서 그 투자 상품이 전적으로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자, ETF라는 투자 상품이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펀드입니다, 펀드. 네, 펀드인데, 뭐, 이 개념까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좀 부족하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보이는 예를 들어 뭐 채권도 마찬가지, 주식도 마찬가지, 원자재도 마찬가지. 거기에 요즘은 암호화폐 ETF도 막 나오고 있죠.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도 나오고, 뭐 솔라나 ETF도 나오고, 그리고 이더리움 ETF도 지금 상장되고 막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 이렇게 있는 큰 시장 안에서 결국에는 ETF라는 그런 명칭을 써서 사실은 옛날에 그런 거 있었습니다. 써서 이런 식으로 이제 ETF 상품을 증권사나 또는 보험 그리고 투자 자문사에서 그냥 만든 거예요. 다 만들었어요. 다 좋다 이겁니다. 자, 만들었는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상품의 수익 구조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상품을 만든 증권사나 보험사나 또는 투자 자문사들한테 유리하겠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쵸? 이거는 제가 볼 때 당연히 그런 투자 상품을 만든 그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게끔 수익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뜯어보려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왜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ETF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실사 ETF를 통해서 지금 수익을 많이 봤다? 뭐 인생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익 구조상. 그래서 ETF를 오늘 저번 시간에는 내 주택연금 관련된 얘기들을 드렸고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왜? 그런 상품들은 우리 투자 자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늘려주지 못합니다. 음, 시간만 지날 뿐이지, 우리의 어떤 투자 자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주진 않아요. 자, 그래서 ETF 종류를 방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냥 전통적인 어떤 시장에서 그냥 묶어놓은 거예요. ETF라는 게. 펀드잖아요, 펀드. 네, 펀드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말씀은 드렸고, 자,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 자체가 결국에는 안 좋다는 느낌으로 지금 받아들이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안 좋습니다. 단점을 한번 보자고요. 정말 많은 단점이 있어요, 사실은. 정말 많은 단점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단점 중에서도, 정말 이 진위와 비교되는 단점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나중에 어차피 진위가 좋다, 아니면 무수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사실은.
근데 ETF 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장점, 제가 볼 때 장점은 없어요. 차라리 ETF 투자를 하시기보다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어떤 선택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ETF가 너무 인기가 많은 거예요. 저도 투자 상품 개발을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그게 다 부인에게 아니면은 직접 투자를 하시든 간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절대 유리한 구조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의 단점. 지금은 이거는 그냥 나와 있는 단점이에요. 일단 제한적인 수익률. 아니 수익률이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손실이 우한데 이게 어떻게 개인에게 아니면은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뭐 좋은 점이 하나도 없잖아. 이게 원금에 관련된 그 부분은 우한데 손실은 여러분들이 다 떠안으셔야 돼요. 근데 어떻다고요? 수익은 제한적이에요. 여기는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실이 나면은 증권사나 보험사나 아니면 투자자문사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어, 제가 그래도 어제도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투자 상품에 대한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 정확하게 그 내용이 어떤 건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ETF 형태로 지금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계세요. 저는 좀 말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구조를 알고 계신다면은 정말 말리고 싶어요. 투명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 그리고 이 대리율에서 오는 오차, 여기서 이제 장난 많이 칩니다, 증권사들이. 자, 여러분들, 이거는 뭐 LP라는 어떻게 보면 유동성 공급자,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 뭐 이렇게 LP라는 구조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해야 돼요. 그 ETF를 발행한 증권사든 아니면 투자 자문사든. 근데 이 LP 개념의 어떤 자격을 그 사람들, 상품을 개발한 그 회사, 그 기업, 거기서 투자 자문사 또는 증권사에서 유동성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자, 왜냐, 기초자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금이라고 쳐요. 그럼 금에 대한 어떤 시세가 막 올라갑니다. 근데 ETF 상품에서 그거를 바로바로 시세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시세 반영을 잘 안 해줘요. 유동성 공급을 빨리빨리 해줘야지만 그 시세 반영이 바로바로 되거든요. 근데 괴리를 만들어요. 그 괴리 자체가 증권사 이익으로 접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괴리율, 이거 상당히 큽니다. 참고로. 이 계류율, 그 다음에 추적 오차,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부터 장난을 친다. 이거는 뭐 알고 계시는 분들 좀 알고 계시겠지만, 기초자산을 바로바로, 기초자산이 오르든 내리든, 그 부분을 바로바로 ETF 어떤 그 특정 상품에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바로바로 시세 적용을 해줘야 돼요. 일정 부분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간격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근데 그 부분을 차이가 많이 나긴 해버려요. 왜냐? 그렇게 차이가 난다. 그게 다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투자하시는 분들의 어떤 투자 판단이 있어서 머뭇거리게 만들거나 이렇게 바로바로 대응을 못하게끔 만드는 어떤 어,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금이 올라가요. 그러면 일정 부분의 계리율 안에서 바로바로 그 상품이 ETF 상품이 같이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늦게 반영을 해요. 그러면은 그 ETF를 수익 실현하거나 팔고 싶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의 그 계리율을 알고 계시는데 그거를 못 쫓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머뭇거리게 돼. 어떤 투자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두게 될 수 있는 한마디로 장난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나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장난을 친다. 유동성 공급자들. LP가 바로바로 시세 반영을 해줘야 되지만 그걸 못 해주기 때문에 그게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증권사들이 하드웨어적인 부분, 이 부분이 완벽히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수동이에요, 수동. 그래서 뭐 본의 아니게 늦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늦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오는 내용, 레버리지 성, 인버스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예를 들어 없거나 아니면은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인지를 정확히 못한 상태에서 ETF를 선택을 해서 만약에 투자를 하셨다? 이거는 어떤 거랑 연관이 되느냐? 이때 원금 손실. 자, 이 부분이랑 그냥 직결되는 거예요. 근데 증권사에서 얘기 잘 안 해줍니다. 참고로 투자 자문사에서 얘기 잘 안 해줘요. 그렇게 일단 단점, 지금 눈에 보이는 단점만 이렇게 제가 나눠볼 수 있고, 자, 근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또 말씀을 제가 드려볼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ETF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정말 다 이해를 하고 하시는 건지, 그래서 ETF를 출시입니다. ETF가 일단 지금 시장에서 전체적인 금융시장, 국내에서 있는 전체적인 금융시장에서 거의 한 128조 정도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1등이에요, 1등. 근데 실질적으로 반대로 제가 말씀 또 드려볼게요. ETF 상품을 통해서 뭐 대박을 탔다. 또는 인생 역전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식 구조의 상품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한적인 수익률. 근데 원금은 무한대. 그러니까 원금 손실에 관련된 내용은 무한대. 이게 어떻게 대박이 날 수 있는 상품이겠습니까? 그죠? 이거 다 증권 하나 그 상품을 개발한 거기에 이제 수수료 측면이든 뭐가 됐든 간에 배만 불려주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어때요? 이행 풀렸다는 얘기 한 번씩 듣죠? 예, 듣습니다. 뭐 그게 진위를 통해서든 어떤 직접 투자 형태든 간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인생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봤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투자 상품 자체가요, 태생이 다르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군. 그래서 ETF를 지금 막 시장이 커지고 있고 너무 많은 분들이 ETF에 관련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속속들이 알고 계시거나 그 내용을 다 알고 어떤 여러분들의 투자 자산으로서 이게 판단하는 게 맞나 안 맞나 이런 생각도 한 번도 안 해보시고 그냥 많은 분들이 한다니까 그냥 따라 한다. 이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려요. 자, 근데 자 여기서 퀀트가 나와. 이것도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ETF가 완전한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퀀트 투자로 하래요. 예. 아니, 이거는 직접적으로 증권사나 또는 뭐 투자 자문사 이런 데서 상품을 개발하는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거. 자, 이 부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겠어요? 사실, 객관적으로 여러분들 놓고 봤을 때. 이 ETF 상품이 정말 불완전한, 어떻게 보면은 투자 상품이라는 거, 이게. 음. 근데 여기를 보완하려고 하다 보니까 펀트가 나오는데, 개념이 다릅니다. 여기서 나오는 펀트는 그냥 발이 그냥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왜냐? 자, ETF 상품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그거를 지금 지니가 펀트 전략을 기초로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상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지니만 해도요, 이 오토 트레이딩, 펀트 전략을 바탕으로 몇 년에 걸쳐서 백테스팅을 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 테스팅까지 하고 합니다. 자, 단일 상품이에요, 오토 트레이딩. 자동화 거래. 그 상품 하나만 검증하는데도 퀀트 개념으로 몇 년에 걸쳐서 해요. 근데 ETF 상품이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등록된 것만, 이 시장에 등록된 것만, 지금 이 시장에 등록된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고 모르는 것까지 2,000개예요, 2,000개. 여러분도. 그 2,000개를 지니처럼 다
백테스팅도 하고 2,000개 상품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상품을 하나 골라서 어, 펀드 조작에 맞춰서 백테스팅을 하고 라이브 테스팅을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말장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그 투자 상품을 만든 사람들이 책임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그냥 컨트라는 그 어떻게 보면 프레임을 씌워서 예, 그냥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은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 정리를 좀 들어갑시다. 이거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ETF 위험하다고요. 나중에 큰 손실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아시는 분들도 상당히 위험한 상품이라고 본인들이 얘기하세요. 혹시 그래서 ETF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원금 손실에 대한 부분. 아까도 설명드렸죠? 네, 100%입니다, 100%. 원금 손실되면 여러분들이 책임 다 져야 돼요. 근데 어떻다고요? 수익률은 어때요? 제한됩니다. 이거 지금 말장난하는 거죠. 수익률은 제한적인데 원금은 다 날라갈 수 있다. 그래 놓고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퀀트 투자로 하라. 네. 이 정말 웃긴 얘기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쵸? 요 부분은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 중장비 이 부분도 자, ETF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중장기 투자가 기본이다. 기본 2, 3년이에요. 기본. 지금 진이 그 수익주기 플랜이 가장 긴 게 2년입니다. 근데 그 2년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다 채우시잖아요. 한 700일 정도를.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원금, 예를 들어 뭐 $10,000 기준, 2년 동안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원금이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자,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 분석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자, 여기서 보면, 자, 2년짜리만 놓고 볼게요. 2년짜리가. 자, $10,000 기준. 여러분들은 그냥 수익분만 10만 불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 지분 10배가 되잖아요. 자, 이렇게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돼요. 근데, 어때요? 이 ETF 투자 한번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분 2년은 지분이에요. 2년은 기부. 지금 길게는 5년 이상도 갑니다. 5년 이상. 왜? 그렇게 밝게 투자 설계가 안 돼 있어요. 네, 기본 2년이나. 죄송합니다. 아마 그 이상을 투자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씩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지니처럼 한 달이면 한 달, 아니면 뭐 석 달이면 석 달, 아니면 1년이면 1년 그 안에서도 일수 조절을 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 ETF는 한번 투자를 했다. 그게 뭐 직접 투자가 되든 간접 투자가 되든 그걸 하는 순간 뭐 그러니까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사고 팔고는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정하실 수 있겠지만 그 수익률이 아마 제한적이라서 그 자기가 안정을 못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정말 2, 3년을 본다? 이 자체가 자금이 뛰는 거나 사실은 수익률도 제한적인데 그것만큼 리스크가 큰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자, 봉수가 존재한다. 자, 요거 잘 아셔야 돼요. 이 봉수라는 게 결국에는 수수료거든요. 자, 어제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원금 손실이 없다 이런 ETF는 없습니다. 원금 손실 다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되게 안정적인 채권 위주로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는 수익률은 되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수익률의 반 정도 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거 뭐 이해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요 부분도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보수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수수료인데, ETF 자체가 펀드 형태예요, 펀드. 펀드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료를 지불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지니처럼 구독료. 예를 들어 뭐 30달러, 50달러 뭐 이런 구독료를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내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데, 이 ETF에서 얘기하는 이 보수라는 부분이 그 상품을 이용하는 그 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운용료를 내야 된다, 운용료. 근데 이게 엄청나게 커요. 많을 때는 여러분들 수익금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 수익이 났어요. 1,000만 원 수익금에 한 300만 원씩 내야 돼요. 30T. 운영 고수. 만약에 수익이 난다면 손실이 나면 메워주지 않습니다. 참고로.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많은 보수를 지급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너무 장기잖아요. 장기. 장기 동안 겉에 여러분들이 자산이 껴 있어야 될 상황도 옵니다. 자, 그리고 ETF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2,000개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것까지 다 합치면 기본적으로 국내에 상장된 놈만 일단 1,000개, 그 다음에 미국에 요즘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한 3,000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고르실 수 있는 게 한 4,000개 받아요. 요즘은 이제 해외 주식도 투자가 되니까. 그러면 그 4,000개를 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다 압니다. 사실은 그냥 진이 한 개만 저는 아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같은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자,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예를 들어 어떤 기초자산이 이런 이제 어, S&P 기초자산, 뭐 미국 주식 관련된 것들, 근데도 불구하고 발행사가 다 달라요. 다 다르다 보면 시행률도 다 달라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기초자산인데. 그래서 여기도 이제 간혹 가다가 그 발행사들이 LP 장난친다고 했죠. 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 인버스 이거 중독성 이거 상당히 큽니다. 이것 때문에 그 ETF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경우 많아요. 이것도 결국에는 개인 거래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수수료가 달라요. 참고로. 그냥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주식 수수료랑 ETF 수수료도 다릅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이거 근데 이제 그렇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사고 팔고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LP들이 자꾸 장난을 치기 때문에 시세 반영을 잘 안 해줘요.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거래를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를 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손실이 더 퍼져버리니까 예를 들어 주초자산이 내려가요. 여러분들은 내려가면 손실이 보게끔 되어 있는데 그럴 때는 또 시세 반영을 유동성 그 LP들이 미리 먼저 빼버립니다. 그 기초자산을 보면서. 그래도 일단 생각 이상으로 더 많이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손절해야 되잖아. 손해보고 팔아야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잦은 거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 상당히 저는 좀 크게 봅니다. 왜냐, 이 부분 때문에 ETF에서 성공할 수가 없는 어떤 수익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사고 팔고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제 내용도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 ETF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상품들, 인기 있는 상품들,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그 내용을 들어보셨던 상품들 있잖아요. 그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주택연금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단점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읽어놓은 그 집 하나, 그거를 나라의 담보로 어떻게 보면 일정 기간의 생활비를 받는다? 그 취지는 좋죠. 노령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읽어놓은 자산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달달이 들어오는 노후 자금이 크지 않습니다. 따져보시면은 생각 이상으로 엄청 작아요.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진짜 투자 개념으로 그 집을 담보로 어차피 담보 잡히는 거예요. 나라에 잡히든 어떻게든. 그 집을 담보로 왜 예를 들어 대출 형태로 돈을 융통을 해서
안정적인 진이나 아니면은 이런 데서 어떤 투자 플랜을 만들어 가시는 게 낫죠. 대신에 지분이 온전히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잖아요. 그건 또 다른 얘기니까요. 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나라에 한번 주택연금 형태로 담보가 잡히면 그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은 아예 없을 뿐더러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되어버려요. 집값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한 혜택도 못 보고. 그래서 이제 주택연금에 대한 부분을 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ETF가 정말 인기 많아요. 지금 거의 한 150조 정도 시장이 됐어요. 사실 이렇게 인기가 있으면 안 되는 상품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금융 지식으로 봤을 때. 근데도 불구하고 정말 홍보를 잘했든 뭘 잘했든 간에 어쨌든 인기가 많아요. 근데 돈이 몰리는데 이 돈이 몰리는 것만큼 이거를 투자한 어떤 투자자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예, 이거는 어디까지나 발행사한테 너무 유리한 수익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 아셔야지만 남들이 이상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다른 시각으로 다른 얘기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봤을 때 지니는 어때요? 지니도 하나의 투자 상품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 주택연금이든 아니면 ETF든 아니면 지니데이. 지니도 지니 아래는 선택이 다 있긴 있지만 지니 자체만 놓고 오면 하나의 투자 상품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니 자체는 상당히 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어플부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용을 하시는 그 수익주기 플랜부터 뭐든지 다 예, 유저 친화적이다. 그러니까 고객 친화적이다. 이런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이 운영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기존의 뭐 ETF든 주택연금이든 이거는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유리하게끔 만든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발행사에 유리하게끔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지니 같은 경우는 뭐든지 다 오픈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플도 사용할 때 얼마나 편합니다, 사실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잖아요. 자, 여기는 보시면 실질적으로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들이 회사 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거예요, 여러분들 거. 그리고 회사 수익과 여러분들의 몫이 정확하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는 잘 알자고요. 알고 이 진입 생태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삶을 바꾸시든 어떤 계획을 하셔갖고 자산을 늘리시든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괜히 인기 있다고 아니면 남들이 푼다고 따라가시면 이제는 안 돼요. 그래서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제 투자 상품들 정확하게 제가 객관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수익 구조나 이런 것들. 저도 그런 상품들을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진이처럼 오토 트레이딩, 자동화 거래에 특화되면서 그 수익을 온전하게 여러분들에게 배분하는 그 구조는 잘 없어요. 그리고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 봤을 때는 오토 트레이딩 안에서, 자동화 거래 안에서, 특히 뭐 퀀트 전략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 거래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완전체예요, 완전체. 어떻게 보면 완벽한 투자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 한 분야 안에선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서 진위를 지속적으로 좀 아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음, 말씀드릴 게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더 좋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 이 진위 생태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수익을 좀 극대화하고 그 자산을 좀 불려나갈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왜냐? 진위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ETF 상품처럼 원금 손실 없어요. 네,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제가 단연간의 사용자 입장에서 경험을 해본 결과 원금에 관련된 어떤 손실은 없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오차 범위 안에서 이제 수익률이 줄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설명을 좀 다시 드리면서 내일 수익 극대화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신입 생태계 안에서
그런 식으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인기 있는 주자 상품들, 네, 보험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그 내용을 속속들이 우리가 다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 정말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은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